내년 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조계종을 비롯한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소속 전국 사찰들이 공동 기념행사를 봉행할 예정입니다. 또 초고령 사회 진입에 대응하기 위한 학술대회를 여는 등 한국불교 종단협의회가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범종단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중국 불교계와 직접적인 교류에 나서며 국제활동의 폭을 넓힌 태고종이 내년 광화문 일대에서 국제 대승보살계 봉행을 추진합니다. 중국과 대만 등의 불자를 초청해 10,000명 규모의 대형 법석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울산 불교계 30년 수건 사업인 복합문화공간 만디가 3년여 불사를 마무리하고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만디는 경상도 방언으로 산이나 언덕의 제일 높은 곳을 말하는데요. 지역 불자들의 구심점이자 시민 문화공간으로 역할할 만디 개관식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금산 도영대종사의 원력으로 청년장학금 불사를 15년째 지속해온 완주 송광사가 올해도 전국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50여 학생을 선발해 인재불사장학금 5천여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4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내년은 광복 80주년을 맞는 해이자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해인데요. 이 같은 사회적 변화에 따라 한국불교 종단협의회가 신규 사업을 추진합니다. 광복절에 전국 사찰에서 기념행사를 하고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불교지능 학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종단협 이사회 소식 남동우 기자가 전합니다. 종단협이 신규 사업으로 광복 80주년 기념행사와 불교지능 학술 세미나를 실시합니다. 종단협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불기 2568년 제3차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 주요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광복 80주년 기념행사는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민과 함께 의미를 되새기는 취지로 광복절 전국 사찰에서 공동 기념행사를 준비합니다. 불교지능 학술 세미나는 내년 한국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인구주택 총조사 실시에 따른 결과를 주시해서 대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립니다.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종교 인구 감소 등 사회적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불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만큼 회원 종단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불교계의 타개책을 마련하고자 11월경에 불교지능 학술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회에서 일반회계 10억 5천여만 원과 특별회계 4억 900만 원 등 14억 5,900여만 원의 불기 256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올해 비해 일반회계는 3천여만 원 증액됐고 특별회계는 2억 감액됐습니다. 앞서 종단협은 회장과 수석 및 차석 부회장 종단회비를 10% 이상 인상하기로 결의했습니다. VIP 초청 새해맞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불교문화 대축전은 보류됐습니다. 종단협은 진각종 통립원장 능원정사를 차석 부회장으로, 총지종 통립원장에 당선된 록경정사를 부회장으로, 조계종 사회부장 진경스님과 진각종 총무부장 법운정사를 상임이사 등으로 임원 변경을 승인했습니다. 이사종단인 한국대중불교 부리종이 종단 사정으로 탈회를 신청함에 따라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진우 스님은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고 정치권은 첨예한 대립 상황에 놓여 있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며 새해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국가나 또 불교계 모두가 다가올 2025년도 을사년 새해는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계획해서 또 한 해를 맞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회원종단 모두 합심해서 불교 발전과 국민 안정을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종단협의회 회원종단 모두가 슬기롭게 대처해서 우리 불교 발전과 또 국민 안정을 위해서 합심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 불기 2569년 한국불교 지도자 신년 하례법회는 1월 21일 오후 2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1977년 1차 서울대회를 시작으로 1년에 한 번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해온 한일 불교문화교류대회가 내년 6월 한국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한일 불교문화교류협의회는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불기 2568년도 제3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제42차 한일 불교문화교류 한국대회 일정과 장소를 논의했습니다. 제17차 한일불교 여성교류대회는 내년 11월 중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에서 열리며 제1차 청소년교류대회는 내년 7월 말에서 8월 초 일본 임재종 건장사와 일련종 지상본문사, 입정성 교회 등에서 진행됩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는 특별사업으로 국외 문화재 환수 사업과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 봉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불기 256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고 통과시켰습니다. 올해 중국 불교계와 직접적인 교류에 나서며 국제활동의 폭을 넓힌 태고종이 내년 광화문 일대에서 국제 대승보살계 봉행을 추진합니다. 중국과 대만 등의 불자들을 초청해 10,000명 규모의 대형 법석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중국 절강성에서 중국 불교계와 우호 교류 협약을 맺고 공동 학술 대회를 개최해 국제적 역량을 키운 태고종. 태고종이 이 같은 성과에 이어 내년 가을 광화문 일대에서 영산제와 함께 1만 명 규모의 국제 대승보살계를 봉행합니다. 조계종이 올해 국제선명상 대회와 불교도 대법회를 통해 종단의 위상을 높인 것처럼 태고종도 국제적인 대형 법석을 추진하는 겁니다. 태고종을 대표하는 율사인 수진 스님을 전계사로 봉행할 법석에는 중국과 대만 등의 외국 불자를 비롯해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의 동참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태고종 중앙종회는 어제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제152회 정기회를 열고 총무원이 제출한 내년 종단 사업계획서를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해동율맥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율사 스님을 모시고 국제 대승보살계를 설판고자 함. 종단협의회에 소속된 한 15개 종단에서 신도님들하고 스님들하고 다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협조를. 태고종은 또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태고보우 스님과 서곡청공 스님의 법맥 정통성 연구를 위한 제7회 태고 세미나를 중국 불교계와 개최할 예정입니다. 종단지 한국불교회는 중앙신도회와 지방신도회 활동을 홍보하고 종단 행사에 신도 참여를 독려해 신도회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이 밖에 동방불교대학의 사이버대학 전환을 추진해 학교 경쟁력과 연속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종단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노력은 2025년 새해에도 중단 없이 지속될 것이며 더 많은 종책 사업의 개발과 시행으로 종도들의 종단관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중앙종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로 인해 시국이 혼란스러운 만큼 종단이 사회적 역할을 펼치는 데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우리 중앙종회도 이번 기회에 새로운 종단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과 경륜을 모아 한국 불교와 대한민국의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회복하는 길에 동참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앙종회는 봉원사 명찬 스님과 경기 중부교구 대성 스님을 새 원로의원으로 선출하고 내년 종단 세입 세출 예산안 심의 후 정기회를 폐회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울산 불교계 30년 수건 사업인 복합문화공간 만디가 3년여 불사를 마무리하고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만디는 경상도 방언으로 산이나 언덕의 제일 높은 곳을 말하는데요. 지역 불자들의 구심점이자 시민 문화공간으로 역할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디 개관식 현장 부산지사 오용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백양사업회 복합문화공간 만디가 3년여 공사를 마치고 개원했습니다. 울산 불교의 중심이자 각 신행단체를 한 곳에 모으는 불교회관으로 추진됐던 사업이 불자는 물론 시민까지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탄생하며
30년 수건 사업이 풍성하게 결실을 맺었습니다. 개원식에는 조계종 총무부장 성화 스님, 전 동국대 이사장 법산 스님,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 김두겸 울산시장이 참석해 개원을 축하했습니다. 울산의 모든 시민들이 편안하게 찾으셔가지고 또 삶의 또 생동 힘을 얻으시고 마음 건강 또 찾으시고 이 만대와 함께 건강과 행복을 찾아가는데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공간이 많은 불자든 아니든 많은 우리 120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마음의 평온을 찾는 안식을 찾는 이곳에서 깨달음을 얻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6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조성된 복합문화공간 만디는 몰입형 미디어 아트 전시관과 국제선명상센터, 옥상 휴게시설과 카페, 소규모 공연장을 비롯해 울산불교 사업연합회와 각 신행단체 사무실이 입주했습니다. 운영을 맡은 울산 백양사는 사단법인 태화복합문화공간 만디가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적 품격을 고양시키고 지역사회의 안식처를 제공하는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주지로 있는 한은 단 하루도 방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만디 발전뿐만 아니라 울산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한 복합 문화 공간이 되도록 열정을 여러분 다 쏟겠습니다. 천년고찰 백양사와 마주한 복합문화공간 만디가 울산 불교의 중심 도량이자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 잡으며 문화 포교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오용만입니다. 조계종 전 포교원장을 역임한 금산 도영대종사의 원력으로 청년장학금 불사를 15년째 지속해온 완주 송광사. 올해도 전국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56명을 뽑아 인재불사에 5천여만 원을 회항했습니다. 호남지사 조용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혹한의 눈꽃이 경내에 흩뿌려지던 지난 21일 완주 종남산 송광사 경내에는 젊은 청년 한 무리가 문화해설사의 열띤 해설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평소 접하지 못한 불교 문화와 역사, 송광사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조실 금산 도영대종사가 이사장을 맡아 인재불사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백산장학재단 장학생으로 뽑힌 청년들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선발한 고등학생 10명과 대학생, 대학원생 46명입니다. 학업 성적, 체육, 예술, 기술 분야에 남다른 재능을 갖추고 미래 동량으로 성장할 이들이 템플스테이로 불교 문화를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입니다. 학생들은 1박 2일 동안 송광사 문화체험과 예불, 108배, 김사인 시인의 특강, 영화 감상 등의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이제 불교 문화를 체험하고 나서 얻는 돈이니까 나중에도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절에 오긴 하거든요. 그럼 올 때마다 템플스테이 했던 거를 생각하면서 더 약간 깊게 생각을 하면서 절을 방문하지 않을까. 원래 장학금 때문에 참여한 템플스테이인데 그거보다 템플스테이 참여해서 되게 많은 것도 얻고 이렇게 좋은 인연들도 연결시켜 주셔가지고 너무 뿌듯하고 되게 좋은 경험 많이 하고 가요. 송광사 장학생 선발은 도영 스님의 원력으로 15년 전 시작됐습니다. 일생을 군포교에 헌신해온 원로 스님의 청년 포교불사가 올해도 꽃을 피운 겁니다. 제4대 조계종 포교원장을 지낸 스님은 출가 이래 오로지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알리는 일이라면 한치의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조계종 원로의원, 금산사 조실로 추대된 지금도 중생의 어려움을 살피는 자비보살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스님은 22일 경내 서운당에서 열린 장학금 수여식에서 젊은이들을 위한 간곡한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대체적으로 부모님이 이렇게 보살펴주고 하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걸로 생각되어지는데 천만의 말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책임 있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아가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 백산장학재단은 올해까지 490여 명에게 약 4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한편 이날 송광사는 지난 1년 동안 송광사와 지역 불교 발전에 기여한
방신자, 최용자 보살에게 신행 대상을, 김남일 거사 이영섭 보살에게는 신행 모범상을 수여했습니다. 신도들과 함께하는 송년법회에서는 이보연, 박성봉, 강효정 트리오와 장학생 이은지, 박하달, 양민희 양이 무대에 올라 클래식 연주회로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젊은 포교와 불교의 미래를 주제로 홍대 선원주지 준한 스님 초청 12월 1호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준한 스님은 지난 22일 서울 전국 비구니회관 강당에서 열린 특강에서 청년을 위한 홍대 선원 활동을 소개하고 출가 동기와 수행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스님은 미국 유학 시절 겪은 교통사고로 인해 삶과 죽음에 대한 물음을 갖고 화계사에 찾아가 숭산 스님을 만났다며 안거 수행 과정에서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스님은 이어 어린 시절 경험한 일본 입정교성회 포교 활동은 눈높이에 맞춘 재미가 핵심이었다며 한국 불교도 어떻게 하면 청소년과 가까워질 수 있는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화엄도량 조계사가 화엄행자들의 간절한 기도에 힘을 불어넣기 위해 화엄성중 백사위 번조성불사를 진행하고 어제 저만의식으로 불사를 회향했습니다. 104분의 성중을 한자리에 조성한 흔치 않은 불사 연장, 김미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400여 불자들이 조계사 대웅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난 여름부터 백사위 화엄성중 조성불사의 원력을 모은 신도들이 화엄성중 저만을식에 참여한 겁니다. 흔히 신중이라 불리며 화엄경의 호법신을 일컫는 화엄성중.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는 화엄성중의 가피로 정진하는 화엄도량으로 화엄행자들의 기도에 부응하기 위해 화엄성중 백사위번 조성불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9일 극락전에서 보륜 성우대종사의 집전으로 오보병과 사리암을 비롯해 후령통, 다란이, 발원문을 백사위번과 함께 봉안하는 복장의식이 봉행됐습니다. 다음 날인 지난 20일에는 화엄성중 백사위번에 성보로서 생명을 불어넣는 저만의식이 봉행됐습니다. 조계사 주지 원명스님은 백사위 후령통을 제작한 것은 한국 역사상 없었던 일이라며 그 가치를 짚었습니다. 무슨 인연, 무슨 복이 있어서 이렇게 불사를 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아주 소중한 불사고 저희들이 이제 30년, 50년, 100년 지나고 나면은 정말 귀중한 성보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저만의식을 통해 위신력을 더한 화엄성중 백사위번. 4부대중은 가족 건강과 행복, 국가 안정과 세계 평화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 곳에 전쟁도 있고 또 우리 국가적으로도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백사위 화엄신중님의 그 큰 길을 받아서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새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동지에 맞춰 화엄성중 백사위번의 복장과 저만의식을 봉행한 조계사. 오보병과 사리암 등 세상의 모든 성물을 봉하는 후령통의 의미처럼 가치 있는 발언들이 힘을 발하길 기대해봅니다. BTN 뉴스 김미진입니다. 12월 24일 화요일 BTN 7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